서울에서 기차를 탈 때 어느 역에서 타시나요? 보통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실 테고, 강릉선이나 중앙선을 타기 위해 청량리역, 상봉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죠. 강남엔 수서역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서남부의 대표 기차역은 영등포역인데요. 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옛날 같은 존재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 시간 KTX가 정차하지 않았고요. 2010년에야 고속선이 아닌 기존 경부선을 경유하는 수원경유 KTX 열차만 영등포역에 정차하고 있죠. 게다가 다른 기차역들이 보통 지하철 노선 두세 개는 기본으로 끼고 있는 반면 영등포역에는 1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역은 환승역이 될 기회도 여러 번 놓치고 KTX도 안 섰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출생의 비밀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서울 서남부역들 중에 왕좌를 지켰고 지금도 꾸준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일단 영등포역 출생의 비밀부터 얘기해볼게요. 영등포역이라는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영등포역이 개통한 건 1899년이기도 하고 1900년이기도 합니다.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이 개통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개통한 구간은 인천역부터 노량진역까지의 구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량진역이 우리가 아는 그 노량진역이 아니라는 거죠. 경인선 공사 도중에 한강에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하면서 노량진역은 제때 개통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영등포에 노량진역 임시역사를 세워서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1900년 7월 8일 경인선이 서울역까지 연장되면서 노량진역도 원래 지으려던 위치에 정식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간판을 달았지만 정작 영등포에 있던 이 임시기차역은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죠. 하지만 한번 철도 맛을 본 이상 옛날로 들어갈 수는 없죠. 같은 해 9월 1일 영등포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 노량진역 임시역사는 노량진역이 아닌 영등포역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영업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영등포역과 노량진역은 둘 다 1899년에 개통했다고도 할 수 있고 1900년에 개통했다고도 할 수 있는 묘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그때는 구로역이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역은 경인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분기역이 됩니다. 영등포역은 사실 역 이름이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북면, 나중에는 시흥군 영등포읍이었습니다. 그런데 1936년 시흥군 영등포읍 지역이 경성부 땅으로 편입됩니다. 참고로 이때 청량리역이 있는 청량리도 같이 경성에 편입되는데요. 1938년에는 영등포역이 남경성역으로 청량리역이 동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꿔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년 후인 1942년 두 역 모두 원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영등포 지역은 일제강점기 경성 그리고 광복 이후 수도 서울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공장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성방직, 방림방적 같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실을 뽑고 섬유를 만드는 공장이죠. 두 공장 사이에 있는 대선제분에서는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경성방직은 중간에 경방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백화점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제 동년배라면 들어봤을 경방필 백화점이죠. 나중엔 공장 문을 닫고 그 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데 그게 지금의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보다 더 북쪽에는 영등포 공작창이라는 철도 차량을 만들고 수리하던 곳이 있었는데 경성방직이나 방림방적, 영등포 공작창까지는 화물선로가 놓여져 있었고 지금도 화물선로는 도로로 공작창과 방림방적 부지 일부는 아파트로 재개발되어 남아있습니다. 영등포는 또 의외로 우리나라 맥주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933년 영등포역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맥주 공장이 연달아 문을 엽니다. 동쪽으로는 현재 일본 기린 맥주의 전신인 쇼와 기린 맥주, 서쪽으로는 일본 아사히 맥주의 전신인 대일본 맥주가 세운 조선 맥주의 공장이 있었고 그 당시엔 꽤나 비싼 술이었던 맥주를 만들었죠. 두 공장 모두 해방 이후 적산기업으로 분류됐다가 미군정을 거쳐 새 주인을 만납니다. 동쪽에 있던 맥주 공장은 동양맥주 주식회사가 되고 여기서 만든 맥주가 회사의 영어 이름을 딴 오비맥주였습니다. 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면서 이 자리는 지금 영등포공원이 되었고요. 서쪽에 있던 조선맥주에서는 크라운 맥주란 걸 만들었지만 늘 2등 신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1993년에 이 회사에서 출시한 하이트 맥주가 대박이 나면서 아예 회사 이름도 하이트 맥주로 바꿔버립니다.
하이트 맥주를 만들던 공장도 매각해서 더 이상 영등포에서는 맥주를 만들지 않지만요. 자, 철도 얘기로 돌아와서요. 영등포역은 6.25 전쟁 와중에 역사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역은 여전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역은 1969년에 구로 신호소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경인선과 경부선의 분기역 역할을 했고, 경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경부선 열차를 이용하려면 이곳 영등포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했거든요. 지금도 KTX를 제외한 경부, 호남, 전라, 장항선에 ITX 새마을, ITX 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영등포역에 모두 정차하고 있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서울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계획할 당시 처음에는 영등포역에서 환승시킬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드넓은 영등포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게 당시 기술력으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로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2호선 환승을 위한 새로운 역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의 신도림역입니다. 8, 90년대 진짜 지옥철의 상징이 신도림역이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영등포역에서 지하철 2호선 환승이 됐더라면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의 인파가 한 역에 몰렸을 텐데 기차 타러 가기는 편했겠지만 더 심각한 수준의 헬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2호선 환승은 무산됐지만 영등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인 삼획도시론의 한 획이 될 정도로 서울에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민자역사 허가가 나던 1988년에 총 3개 역이 민자역사 허가가 나는데 서울역, 동인천역, 그리고 영등포역이었습니다. 이 민자역사 건물에 들어선 게 1991년에 오픈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었고요. 영등포역 앞에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영등포역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환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5호선이 영등포 지역을 관통하긴 하지만 5호선은 2호선 영등포구청역과의 환승을 위해서 대로에서 한 블록 위로 지어지면서 영등포역 경유는 물 건너가게 되죠. 5호선 신길역을 1호선 영등포역과 있는 방식으로 구상하기도 했지만 환승거리가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결국 1993년에 영등포역과 대방역 사이에 별도의 1호선 정차역을 짓는 걸로 결정됐는데 이게 1호선 신길역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신길역도 환승거리가 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2004년 KTX가 등장하면서 영등포역의 위상은 예전과 다소 달라집니다. KTX가 없던 시절엔 경부선 축의 모든 열차가 정차했지만 KTX는 영등포역에 서지 않고 통과했거든요.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한 KTX의 다음 정차역은 광명역인데 광명역은 도시 바깥의 허허벌판에 위치한 데다 당시엔 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개통 초기에는 하루 이용객이 몇천 명대에 머물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결국 수원경유 KTX에 한해 영등포역에 정차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짠한 스토리만 가득했던 영등포역에 드디어 1호선 말고 다른 전철 노선이 생깁니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인데요. 신안산선을 타면 안산과 시흥 지역에서 영등포역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등포역으로 신규 수요가 유입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성 문제로 광명역의 KTX 대신 영등포역에서 새마을 무궁화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이젠 신안산선으로 예전보다 편하게 광명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유지 중인 기차 승객조차 광명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 신안산선 바로 다음 역이 여의도역인데 여의도 상권이 최근 몇 년간 더 핫해졌다 보니 사람들이 영등포역보다 오히려 여의도역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안산선 개통이 영등포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득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